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서 사용 전압은 6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매설 깊이는 0.75m 이상 매설해야 되고요. 이런 전기 부식 방지 회로는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과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가 돼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하는 양극과 임의 한 점, 역시 그 주위 1m 이내가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전압 강화가 10V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임의의 두 점, 이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전압 강화는 5V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 부식 방지 회로에 2차 측 배선이 있습니다. 2차 측 배선의 전선의 굵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선의 굵기는 공칭 단면적이 4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것은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쓴다. 일반적으로 전기 부식 방지 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는 4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4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하나 더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더 적어주세요. 양극 부속, 이 경우는 2.5mm 제곱 이상 연동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역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상 부분이 있습니다. 입상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입상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입상 부분에는 입상 부분 전선 중 깊이 0.6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상 부분 방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깊이 0.6m 미만, 깊이 0.6m 미만. 이런 부분, 전선의 입상 부분의 전선은 깊이 0.6m 미만인 경우는 방호 장치를 해라. 이렇게 되겠죠. 폭연성 분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 폭연성 분진이란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의 먼지입니다. 분진은 먼지고요. 이런 먼지에 불이 붙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폭연성 분진이라고 불러요. 화약류 분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폭연성 분진 설비 또는 화약류 분말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 설비, 여기서 저압은 1000V 이하인데요. 400V를 초과하는 방전등은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공사는 금속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이 배선 방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봉내 배선, 접관등 회로 배선 및 이렇게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해야 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됩니다. 얘는 금속관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자, 이때에 금속관 공사는 박강전선관을 씁니다. 후광전선관을 쓰지 않고요. 강도가 박강전선관의 강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전선관은 박강전선관을 사용합니다. 박강은 외경으로 표시하죠. 그리고 홀수로 나타냅니다.
바깥지름의 홀수로 나타내는 것이 박강전성관이고요. 내경의 짝수로 나타내는 게 후강전성관인데 얘는 박강전성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금속관에 사용하는 박스, 기타 부속품 이런 것들은 쉽게 마모, 부식이 또는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해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얘는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상호관이나 관과 박스, 기타 기구와 접속하는 나사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케이블 공사를 할 때는 개장된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개장된 케이블 또는 MI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역시 얘도 패킹을 사용해서 충진제를 사용해서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요. 역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가연성 분진에 관한 이야기죠. 가연성 분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연성 분진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연성 분진이란 소맥분, 전분, 유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먼지로 떠다닌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 폭연성 분진을 제외한 것을 가연성 분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가연성 분진의 전기 공사는 당연히 폭연성 분진이 시행하는 금속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폭발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붙을 우려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발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합성수지관 공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이 장소에는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합성수지관 공사가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는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이나 난연성이 없는 컴바인 덕트는 제외하는 겁니다. 컴바인 덕트관은 난연성이 필요합니다. 난연성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합성수지관에 사용하는 CD관은 컴바인 덕트관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난연성이 없으면 제외하는 겁니다. 난연성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한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해서 시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험물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을 위험물 존재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물 존재 장소에는 역시 공사 방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옥내 전기 설비는 이렇게 준해서 시설하고, 그러니까 이 준하에 시설하는 것 외에는 다음에 따르라 그러죠. 이렇게 준해서 시설해라.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음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설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물 저장소는요. 금속관 공사를 역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박강전선관을 쓰죠. 케이블은 개장된 케이블이나 MI 케이블을 씁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분진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선과 기계 기구는 진동에 의해서 헐거워지지 않고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전선과 기계 기구는 접속해야 되고요. 백열 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 기구는 조영제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
전등 외관 등에 의하여 조형제 견곽에 붙입니다. 견곽에 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수지관 공사는 합성수지관이나 박스나 기타 부속품은 합성수지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상을 받으면 얘네들이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속품, 관 모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합성수지관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손상받으면 깨지니까요.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다라고 위험물 저장소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불꽃이 생기거나 아크가 생기는 기계기구가 있다면 얘네들이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있도록 시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약류 저장소에서는 대지 전압은 30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기구는 전폐형입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외부로 새어 나오면 화약류에 착화해서 화약류가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폭발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약류 저장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으로 써야 됩니다. 전압은 높게 가면 안 됩니다. 대지 전압 30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케이블의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돼요. 전기 기계기구 안에 인입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입하겠죠. 끌어들이겠죠. 기계기구 안으로 전선을 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전기 기계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에 손상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케이블에 손상이 생기면 역시 폭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화약류 저장소에서는 전용의 개폐기, 전용의 과전류 차단기, 이것을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은 제외하고 각 극에 취급자 이외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또한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까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이것들은 각 극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데요. 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은 제외해야 합니다. 중성선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전시회, 쇼, 공연장 전기설비,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잡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전시회, 쇼, 공연장의 전기설비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대지전압이 얼마 미만인가, 사용전압이 얼마 미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수한 전기설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시설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사람 키보다는 전선이 높아야 되겠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 사용전압은 저압이다. 1000V 이하가 되겠죠.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용전압은 저압의 것이어야 된다.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설치하고요. 배선 방법은 애자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2.5m 이상의 높이로 해야 합니다. 애자공사에 의해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다. 단 OW나 DV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개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터널이니까 터널을 옥내로 보는 거죠. 그리고요. 터널 안에서 전구선, 이동전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시설하는데요. 얘네들은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이면 됩니다. 전구선, 이동전선은 0.75mm 제곱 이상의 편조 고무 코드 또는 고무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씁니다.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0.75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장소, 의료장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료장소에 대한 그룹이 나옵니다. 이 그룹을 좀 기억하세요. 그룹 0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룹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2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룹 0은 TT나 TN 계통이 되겠죠. 그리고 그룹 1은 TT, TN 계통인데 조금 더 규정을 합니다.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 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IT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룹 1에서는 그룹 0을 포함해서 TT나 TN을 쓸 수가 있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IT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 2는요. IT를 해야 된다. 다만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닌, 앞에서 얘기한 거 좀 다르죠?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닌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때는 그때는 TT나 TN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TN 계통을 적용할 때는 주 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를 써야 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TT, TN, IT, TNC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 장소인데요. 그룹 0의 장소입니다. 그룹 0의 장소는 TT나 TN을 적용하는데요. TN을 적용할 때는 TNC를 합니다. 보도체하고 중성선을 같이 쓰는 겁니다. 컴바인 하는 겁니다.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죠. 이런 의료 장소에는 절원 시간이 0.5초 이내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를 쓰게 되는데요. 0.5초 이내 전력을 공급하는 생명 유지 장치. 또한 0.5초 이내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그룹 1, 그룹 2에서는 수술 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등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절원 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곳입니다. 절원 시간이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요. 역시 15초 이내에 전력 공급에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 그룹 2의 의료 장소에서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 장소에서는 최소 1개의 조명은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원 시간이 15초를 초과한다. 이때는 병원 기능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15초를 초과하는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병원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명들이 될 겁니다. 그 밖에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기나 설비 등이 될 겁니다. 비상전원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 그룹 1과 그룹 2는 IT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절연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절연, 강화절연을 한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측 전로는 접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압은 250V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단상 2선식이고 10kVA 이하가 돼야 됩니다. 삼상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경우는 삼상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는 TT 계통이나 TN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의료장소 내 접지 설비.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 접지 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 제곱 이하, 50m 제곱 이하인 경우는 기준 접지 바를 공용할 수는 있으나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 접지 바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설비 및 의료용 전기 기기는 보호도체에 의해서 기준 접지 바에 접속이 돼야 됩니다. 전이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전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시설에는 밀리암페어나 마이크로암페어에 의해서 매크로쇼크, 마이크로쇼크 등이 생겨서 인명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이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차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전기 설비가 기준 접지 바에 연결이 됨으로 해서 등전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차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전기 설비는 보호도체에 의해서 기준 접지 바에 접속돼야 한다. 등전이를 유지해야 한다. 4번 항목에서는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 환경 내에 있는, 여기서 환자 환경이란 환자가 점유하는 장소입니다. 수평 방향 2.5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범위 이내가 환자가 점유하는 장소, 환자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룹 2의 환자 환경 내에 있는 계통 외의 도전부와 전기 설비, 의료용 전기 기기의 노출 도전부, 또 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이가 돼야 됩니다. 등전이 본딩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